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권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영어 활용 능력, 영어 능력이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딜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영어권 국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영어권 국가들 빼고, 그럼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빼고, 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빼고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생각나시는 나라가 뭐 있으실 거예요. 떠오르는 나라가. 그러면 한번 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동의하실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도. 참고로 EF 기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뭐, 그 글로벌 교육회사예요. 혹시 어학연수 예전에 다녀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EF, 그 영어 어학학교 중에 EF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고로. 네, 스웨덴에서 시작한 그런 글로벌 교육 기업이고요. 네, 그 EF에서, EF는 Education First입니다. 뭐 회사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발표한, 여기 보이세요? 좀 작지만, 예, EF English Proficiency Index라고 나오거든요. 참고로 proficiency라는 단어는 a high degree of skill을 말하는 단어예요. 즉, 스킬이 높은 거. 예, 즉, 이제 영어 능력이 높은 그 인덱스 지표, 지금 발표를 했고요. 2024년, 예, 2024년 에디션입니다. 2024년 버전이고, 이제, 예, 지역별로도 발표가 됐고, 국가별로도 발표가 됐는데요. 저랑 오늘은 이제 국가별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뭐 1위가 벌써 여기 공개됐네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116나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네덜란드로 나왔습니다. 예, 네덜란드. 참고로 그래도 알아두세요. 그 네덜란드가 영어로 할 때는 S를 꼭 붙이셔야 돼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그래도 예, 그냥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네덜란드가 1위에 올랐네요. 동의하십니까? 네덜란드 하면 한국 분들에겐 히딩크 감독님, 예, 히딩크 감독님 생각나시죠? 근데 히딩크 감독님은 오히려 네덜란드,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 강렬한 인상을 남기신 분이고, 뭐 축구로는 굉장한 명장이지만 영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 보통 사람들보다의 평균 영어 능력보다 조금 부족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영어 능력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말 영어를 잘합니다. 그거는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예, 끄덕이실 거예요. 즉 수긍하실 거라는 거죠. 저도 네덜란드 여행 경험이 있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말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영어가 굉장히 영어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나라가 맞으신가요? 그리고 꼭 뭐 1위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국들, 뭐 일본, 중국의 영어 능력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통계 자료의 그 토대는요, 여기 나오지만, 예,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했답니다. 210만 명의 성인들을 테스트한 거고요. 116 국가와 지역에서 210만 명의 성인들을 이 테스트 결과라는 건 참고로 EF에서 이제 개발한 영어 테스트겠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위는 네덜란드 보셨고요. 이제 그 외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Global Ranking of Countries 이렇게 나오죠. 예, 글로벌.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나옵니다. 위에 보이세요? Very high proficiency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영어 스킬이 높은 나라, 가장 높은 나라들이죠.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한번 1위는 예, 보셨겠지만 1위는 네, 화면이 넘어갔네요. 1위는 네덜란드, 2위가 예, 노르웨이입니다. 참고로 2위, 4위
뭐 스웨덴, 그리고 칠리,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국가들이 영어 능력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로 뭐 핀란드 사람들도 영어 능력이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네,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3위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싱가포르 보이세요? 네,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기의 젊은 친구들은 자기의 모국어를 영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 때 이렇게 만나본 친구들은 당연히 중국계 친구들인데도 자기의 그 모국어는 영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어가 어쨌든 그 공용어잖아요. 네, 싱가포르이 탄생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영어를 제1 언어로 한다. 그거 어떻게 보면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총리가 한 정책 중에 제일 첫 번째 정책이잖아요. 싱가포르.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정책. 어쨌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영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에서도 뭐 조기 유학뿐만 아니라 네, 싱가포르의 명문대들 뭐 NUS나 NTU 같은 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난양 공대는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뭐 전 세계 랭킹도 거의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3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동의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 영어 능력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의아한 거는 뭐 여기 파리에 그리스가 있는데 글쎄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고요. 뭐 9위에 올라간 예,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영어 능력이 좋습니다. 독일어권이지만 오스트리아는 뭐 관광 대국이기도 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오스트리아는 예, 그 여행으로 가본 적이 있지만 뭐 제가 여행으로 가봤다고 해서 뭐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만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10위에 지금 예, 독일 올라가 있죠. 예, 저머니. 예, 당연히 독일 사람들 뭐 영어 기본적으로 잘하고 좀 의아한 거는 여기 11위에 사우스 아프리카, 우리 말하는 남아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어를 그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워낙 다른 부족들이 뭐 백인부터 시작해서 뭐 줄루족도 있죠. 뭐 어쨌든 여러 부족들이 같이 사는 사회지만 영어가 기본적으로 공용어로 활용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을 11위에 올려놓은 건 조금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영어 선생님들 그 영어 모국 그 영어권 국가에서 오는 선생님들에게 왜 우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잖아요. 남아공 선생님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사람들을 10일에 올려놓은 건 조금 저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남아공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22위에 보이십니까? 예, 22위에 필리핀이 있습니다. 필리핀. 예, 필리핀은 뭐 한국도 예, 어학연수도 꽤 가고 뭐 조기 유학지로도 나름 예, 인기가 있고 어쨌든 관광으로도 많이 가시고 어쨌든 필리핀은 뭐 영어를 배우러 한국 사람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26위에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뭐 조기유학부터 시작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영어 그 활용도가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또 갸우뚱한 거는 나이지리아가 30위에 올랐는데 나이지리안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 워낙 다양한 그런 그 민족, 부족들이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의 나이지리안 액센트는 있지만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30위에 올라간 건 조금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스위tzerland 아시죠? 스위스 사람들도 나름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나라 자체가 어쨌든 그 공용어가 네 개잖아요. 뭐 영어, 독일어, 불어, 뭐 이탈리아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위스 사람들은 영어 능력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도 만났던 스위스 친구들도 영어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쨌든 네, 뭐 여기 순위에선 그랬고요. 또 의아한 게 홍콩이 지금 32위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 한이 지금 처음에 뭐 오스트리아까지는 보이시겠지만 very high proficiency, 굉장히 그 영어 능력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그리고 뭐 독일, 지금 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신 데는 high proficiency 하면 여기도 영어 능력이 굉장히 높은 데죠. 하이니까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예, moderate proficiency 하면 이제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홍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콩이 어쨌든 중국으로 이제 반환된 지가 벌써 30년이 거의 뭐 3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본토에서 더 많이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사람들의 영어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거를 저는 실제로 느꼈거든요. 체감적으로.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거나 뭐 캐나다에서 만났던 분들 보면 오히려 예전에 홍콩에 사셨던 분들은 영어 능력이 되게 좋은데 젊은 세대들의 그 영어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왜냐면 이게 영국에서 반환된 지가, 중국으로 반환된 지가 거의 뭐 30년 차 되니까 젊은 세대들,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 Gen Z 세대들은 영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홍콩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영어 능력이, 젊은 세대의 영어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32까지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에 그 유명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학생들도 홍콩으로 유학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홍콩 대학교들은 홍콩의 한 뭐 그 탑 4 정도의 대학들은 전 세계 순위에서도 뭐 언제든지 뭐 50위권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10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든다고 보면 되죠. 홍콩 탑 4 정도면 정말 최고의 대학들이고 모든 수업들이 다 영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32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1위에 아프리카 나라지만 가나. 예, 가나 사람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참고로 영국의 뭐 식민 지배를 당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가나도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함께 그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영어나 기본적으로 불어가 둘 중에 하나는 특별한 나라들을 빼고는 영어나 불어가 굉장히 잘 소통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나가 41위에 오른 것도 조금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이고요. 훨씬 더 가나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52, 100, 뭐 지금 16나라 중에 한국이 52. 이거는 한국 분들에게는 50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국 분들의 영어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쳤고 저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영어 능력이 50위권은 글쎄요. 뭐 다른 능력이 뭐 다른 영어 능력이라는 게 꼭 말하기 능력만 측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 분들의 말하기 능력은 상당히 솔직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뭐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순위가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그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50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영어 능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 훨씬 더 잘하죠. 기본적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 한국 사람보다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뭐, 예, 여기 방글라데시도 나오지만, 방글라데시도 기본적으로, 예,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면 영어 능력이 좋습니다. 예. 방글라데시도.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의아한 건 개인적으로 저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지만
파키스탄이 67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low proficiency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던집니다. 즉 너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low proficiency라는 건 영어 능력이 굉장히 낮은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뭐 베트남은 수긍합니다. 예, 베트남 여기 지금 63위에 베트남이 있는데 참고로 67위에 베트남보다 더 순위가 낮게 지금 파키스탄이 있거든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예, 한국에 나와 있는 파키스탄 그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합니다. 예전에 영국의 그 식민지 영향 때문에 영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더 좀 황당한 건 여기 인도가 지금 인디아가 69위에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뭐 전 세계에 워낙 이민자가 많잖아요. 뭐 유학생들도 많고, 뭐 캐나다에서도 엄청나게 뭐 이민자, 유학생들이 많고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죠. 강한 액센트가 있지만 영어 정말 잘합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디아가 69위로 가 있는 거는 조금 너무 이거는 뭔가 어쨌든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동의하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해외 생활을 적지 않게 해본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그 인도 사람들, 인디안들과 예, 그 마주쳤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low proficiency에 그러니까 영어 능력 좀 낮은 지금 이 카테고리에 중국이 91이고요. 중국. 근데 적어도 중국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는 영어 능력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발음도 그렇고 영어 어순이랑 중국어 어순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발음도 그렇고 어순도 그렇고 훨씬 더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중국 사람들이 젊은 층 기준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영어 능력이 한국 사람들보다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보면 뭐 한국은 50인데 중국은 91위.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뭐 일본은 92, 뭐 일본은 그럴만합니다. 일본은 뭐 한국보다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일본 사람들도 뭐 영어 못하는 걸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예, 워낙 뭐 유명하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주변국이라서 한번 봤고요. 네. 이렇게 한번 지금 1위부터 뭐 여기 very low proficiency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랑 굳이 그렇게 관련이 있는 나라들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질 만한 나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링크 그 설명란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냥 혹 이런 거에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래도 재밌게 또 상식을 어떻게 보면 넓힐 수 있는 정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